주행을 하다 보면 신호등과 만나게 된다. 그럼 당연히 정지. 그런데 신호대기를 할 때 중립기어, 주행기어, 파킹기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게 된다. 이 포스팅을 보는 여러분들은 현재 정지 시 어떤 기어를 사용하는지 생각해보자. 그 후에 끝까지 포스팅을 읽는다면 도움이 더 될 것이다. 1. 중립기어의 장점.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은 왜 대부분 사람들이 왜 N기어로 신호대기를 할까? 이들은 이미 N기어로 바꿈으로써 엔진의 RPM이 감소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 35분 이상 길어질 경우 최대 60% 정도의 연료 절약이 가능하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신호대기 시 중립기어의 단점도 있다. 기어를 N으로 변경한 후 주행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후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주행기어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 순간 급발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출발할 때는 꼭 주행으로 바꾸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아서 출발해야 한다. 2. 주행기어의 장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호대기 중립기어는 연비 효율 면에서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호대기가 짧은 경우에는 부디 중립보다는 주행기어를 사용하면서 풋브레이크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잦은 기어 변속의 경우 트랜스미션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주행기어 신호대기 시 단점도 신호대기 중 전방주시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호대기 중 딴짓 중에 옆차가 갑자기 움직이면 신호가 바뀌었는지 알고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차가 급출발하기 때문에 앞차와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3. 권장하는 운전 습관. 신호 대기 시간이 짧을 때는 D기어를 유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급출발로 인한 연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신호 대기 시간이 3분 이상이 예상된다면 여유있게 N으로 두는 것이 연비 절약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 때문에 도로 상황에 따라서 N기어 혹은 D기어를 놓고 신호대기를 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4. 신호대기 중 파킹피. 다음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신호대기 중에 파킹피 기어로 두고 대기하면 안 되나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잦은 기어 변속의 경우 트랜스미션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풋브레이크에 발을 뗀 상태로 있는 것 역시 차량의 기어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피해야 할 운전 습관 중 하나다. 특히 비탈길의 경우 파킹 기어에 놓으면 차량이 고정되지만 신호 대기 중에는 차량이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변속기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져 기어 시스템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무리를 줄 수 있는 만큼 되도록이면 피해야 하는 습관이다. 나만의 운전 습관. 위에까지의 설명은 이론적인 이야기다. 신호 대기 시 중립기어와 주행기어의 선택은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안전운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기어에 따라서 연비 전략도 좋고 브레이크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에는 항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금방 출발할 것 같으면 1단 D기어에 풋브레이크를 밟고 대기. 하지만 신호가 좀 길다고 생각하면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후 1단 P파킹 기어. 그리고 풋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다. 이유는 혹시라도 뒷차가 내 차를 추돌하더라도 앞차와의 추돌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